GS건설 2025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2%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15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49.6회전이고 PBR은 0.46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GS건설에 대한 그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사가 종로구 종로 33번지 그랑서울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배회사인 GS건설의 영업부분은 3개의 본부, 건축주택사업본부, 프렌트 사업본부, 인프라 사업 등과 3개의 실, 개발사업실, 신사업실로 구성되어 있다. 프리패브실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용 빌딩, 생산시설, 주거시설, 정유, 석유화학 및 환경 등에 사용되는 설비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1년부터 연결기업이 적용한 KIFRS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건설업, 부가통신업, 건설용역업, 서비스업, 임대업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종로 33번지 그랑서울에 고려아연이 입주해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GS 칼텍스 이런 등이 있어서 이 GS 건설은 정유시설 이런 석유시설의 전문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부터 얘기하면 24,900원으로 1년 전보다 32.8%가 증가했습니다. 경영 성적은 꽤 올랐습니다. 갑자기 올랐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지네요. PBR은 0.46 상태이고요. 5% 이상 주주는 허창수 씨가 5.9%, 국민연금공단이 7.5%, 글로벌 X라는 데가 있네요. 5.1%, 외국인이 20.33%를 가지고 있는데 JP 모간, 골드만삭스, JP 모간이 거의 뭐 단골 손님이시죠. 한국 투자에. 스루풋 회계 손익은 매출이 8조 1349억 원으로 전년보다 13.2%가 감소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는 투입 변동비라고 표현했습니다. 21.5%가 감소했습니다. 그 차이 마이너스 8.3%이기 때문에 자재미 및 외주비가 하락했다고 1차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스루풋률은 33.7%로 7%가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4.2%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5로서 0.1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 5,51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57.1%가 상승했습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199.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 규모가 감소해도 이익이 더 나면 그것도 괜찮은 경영 성과겠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59억 원이 더 영업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률 6.8%로 4.5%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원인이 뭘까? 매출액은 감소했는데도 영업이익은 상승한 원인이 뭘까? 분석을 해보면서 일단 스루풋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가 많이 내려갔구나. 이거가 아마 핵심적인 거로 이미 손익계산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가 회계의 이번에 그 매출액은
그 계약자산 증감에 계약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걸 차감하면 오히려 조정 매출액은 늘어나는 거로 이렇게 매출액 자체를 제가 흔들어 버렸습니다. KFRS 115에 의거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계약 자산이 증가하면은 추가 매출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줄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매출을 더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 매출액에서 이것이 이제 분석의 출발점으로 초크 포인트로 매출액에서 빼는데 감소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더 바람직할 거 그게 뭐 모르겠어요. 매출액은 변동 안 시키고 계약 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는 방법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이렇게 좀 두 가지를 양수 작전으로 할 수도 있다. 분석이란 게 그렇게 좀 저한테 스스로 위안을 갖고자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가 회계가 실제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실제 실적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가 좀 관건이 되겠죠.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및 제품이 있네요. 완선주택, 보통 이제 주택건설 재고들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거의 분양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주택건설 계정이 이게 이제 제조업으로 치면은 제공품에 해당하는 거겠죠. 1,403억 원어치가 지금 건설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이 주택 건설 계정이 2023년도에 거의 5천억이나 있었는데 1,400억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전체 재고도 1,687억 원이 줄었습니다. 계약 자산이 이제 아까 그 매출 추가 인식이 되는 건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그 계약 자산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감소율하고 재고 감소율하고 비교해 보면은 매출 감소율보다 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주택 건설 가계정 뭐 이런 거 포함해서 53%나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게 재고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면은 재고 회전율이 높으면은 이익이 많이 난다 하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도 매출이 2%뿐이 감소를 안 했는데도 42%나 줄였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비용의 선곡적 분류 A 재고자산의 변동이 1,534억 원 플러스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재료비, 자재, 건설 자재비 성격이겠죠. 2조 1,467억 원 15.4%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특히 외주비를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하고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조 1,287억 원 24.9%가 줄었습니다. ABC를 더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원가 재료비, 변동비 5조 4천억 원대로서 21.5%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4.2% 감소시켰습니다. 운영경비 2조 1,900억에서 판매관리비 6,389억 원을 뺀 1조 5,511억 원이 현장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건설비용의 22.7% 해당하고 상대적으로 이 건설 투입 재료비는 77.3%, 2.8%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자재비 및 외주비 단가가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47억 4,400만 원이고 3년 연속 이런 차이가 있는데 WCI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로 분명히 비성분도 나와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는
전혀 추적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1단계 차이는 2단계 PQ 건설 비용하고 동일하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 2024년도 거를 현금식으로 이야기하면 현금이 1887억 원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2070억이나 더 크게 감소가 돼서 재고가 183억 원이 더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어디로 감소가 됐느냐? 그러면은 추적을 해보면은 현금 흐름표에서 주석에서 186억 원이 유형자산으로 대체가 됐다. 그 양쪽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3억 1,300만 원뿐이 차이가 안 나는데 현금 흐름으로도 여전히 3년 연속 큰 차이가 나고 2023년도에는 1,723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현금 흐름 주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대체된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띕니다. 그만큼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적자가 났을 때 이게 아주 가장 더 불투명했습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359억 원은 건설 그 재료비의 차이과 같은 금액이고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감소액에서 현장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동일하게 359억 원의 그 매출액을 검증해 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는 인건비만 집계를 했습니다. 6,430억 원으로 3.9% 감소가 됐습니다. 직원 수는 4,996명으로 2024년보다 487명이나 크게 줄었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2,870만 원으로 5.4% 상승했습니다. 규모가 줄어드니까 그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가장 먼저 빠르게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게 사람 감소시키는 거죠. 뭐 나쁜 말로 저걸 한다고 그러나요? 모가지를 친다. 뭐 어쨌든 간에 해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뉴스에는 뭐 잘 되는 것만 얘기를 하지 정권이 바뀌면서 어디가 경기가 안 좋아서 일자리들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은 왜 안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는 거. 근데 이제 회사는 생존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했죠. 경영평가지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갔습니다. 49.6%. 계약자산을 이제 포함 안 시키니까 이렇게 회전율이 크게 올라가죠. 아마 그 계약자산 포함해서 분석을 했어도 그 재고 회전율이 올라갔을 겁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슬로픈율도 상승했고요. 동일 방향은 이면은 일단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ROIC 투하자본 이익률 6.2%, 3.7% 상승했고 그러나 총자산 회전율은 자기 0.6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1이라고 봤을 때 62%뿐이 발휘를 현재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영업구매평가지표 현금 버퍼율 27%로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3.8회전 좀 늦죠. 4회전이라 그러면 한 3개월마다 수금을 하는 폭이다. 근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8.6회전으로 빠르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빨라야 되느냐? 현장 건설을 하는데 외주비 돈을 늦게 주면은 안 되죠. 매입 채무와 기타 채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ROI 자본 회수율 12.1%로 7.2% 상승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다 같이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 자재비 및 외주비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재비 가격은 주로 건설 자재인데 전선을 추가로 하나 놓네요. 종전에는 한 세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단순 평균은 3.5%가 상승이 됐습니다. 근데 가중 평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구매액 중에서 23.4%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가중 평균하면 0.01, 거의 뭐 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수주 판매가가 올라갔다고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주 단가가 궁금한데 내려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요즘 건설 경기도 안 좋은데 놀면 뭐하니, 아예 그냥 싸게 할게요. 보통 우리가 건설 현장 하는 돈내기라고 그러거든요. 돈내기. 뭐 시간으로 지나면은 그냥 일당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당은 얼마 정하지만은 이걸 며칠 안에 끝내. 여기까지 끝내야 돼. 그거 약속 지키는 대로 하면은 그 금액만 주기 때문에 철야를 했더라도 그 금액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영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잔업 이런 거 나갈 수가 없어요. 하청업체가 돈을 주면 보통 일당으로 다들 그렇게 일들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 풍토가 그렇습니다. 노동법 뭐 좋아하지 마십시오. 먹고 살겠다는데. 그래서 자재 구매액은 2조 2187억 원인데 비성분에서 이 자재비 사용액이 2조 1천억이었죠. 구매액보다는 그게 적게 쓴 거로 되면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고는 줄어든 거로 될까? 이런 것도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표현들은 하지만 연결적 매입액 아니겠느냐,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제품 가격 추이 건설업 특이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파트만 전문으로 하는 데는 아파트 자기네들이 분양가가 아니고 전국 평균 무슨 분양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를 한 겁니다. 회계가 그 결과 원인, 인과관계를 충분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중요 재료가 되겠어요. 1, 2차에 하락 추론했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경영평가표를 비교했을 때 순방향이라서 투명회계 가정을 세우는데, 요거를 입증하려면은 자재비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외주 단가가 공개되는 적은 뭐 조선천지의 건설업 회사들이 공개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정부 품셈 단가에는 무슨 뭐 비계공 무슨 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부 노임 단가는 있습니다만 그 노임 단가대로 줬다가는 다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수주 판매가는 상승했을 거다. 그러니까 자재비 가격이 상승한 거로 나오죠. 조금이라도 23.4% 범위 내에서 수주 판매가는 비공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입증을 해드리고 싶어도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게 건설업의 아쉬운 점이기도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9,622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사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조 4,590억이 되겠습니다. 최종 6,611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461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1,028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48.9%, 50%가 넘으면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는데
작년에 간당간당 하다가 조금 내렸습니다. 어, 이자 지급률을 계산해 보니까 한 5.3%로 나오네요. 주주 자유현금 흐름 1341억 원을 회사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신종 자본증권 발행으로 1968억 원이 들어왔고 배당금 지급으로는 255억 원이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 변동표에 의한 주주 자유현금 흐름은 1689억 원인데 제가 여기 계산한 거는 1341억 원이죠. 그 차이가 뭐냐? 계약자산 감소액에서 여기서도 입증이 최종적으로 주주 자유 현금 흐름의 매출액을 줄였더니 결과는 주주가 받아가는 돈이 줄어든 게 아니고 오히려 다부 돈을 내는 꼴이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네요. 2025년도 실적을 토대로 2026년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게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운영경비가 4.2% 줄였는데 올해는 5%까지 줄인다.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안 좋고 또 이란 전쟁 이런 여파 등 영업이익이 뭐 157%나 올라갔었는데 50%만 좀 더 확보한다. 그래서 이 목표 이익을 슬픈율로 나누면은 8조 6,287억 원을 할 것 같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6.1%가 매출이 상승되니까 스르풋은 매출액에 비례하는 매출 재련비, 물론 매출 재료비부터 착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감소가 됐는데 올해는 어떡할 거냐? 그래도 외형은 좀 증가하자 이렇게 의결을 할 수 있겠죠. 수주 받은 게 또 있고 잘 끝나면은 그런 게 충분히 영업에서는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6.1%에서 변동 비율, 매출 재료 비율 66.3%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예측해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아파트로 비유해서는 평당 이 시공 가격, 하청주는 가격을 8억 아니 860만 원에 계약을 하자. 이렇게 된다면은 남는 게 한 약 80만 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조금 더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고 회전율이 49.6%까지 됐는데 52회전까지 올리자. 뭐 거기에 이제 아까 이 주택 건설 계정이 있으니까 그걸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분양을 빨리 해가지고 돈을 더 벌자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4.9%더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평당 판매 단가를 900만 원 선으로 하면은 남는 게 80만 원 선에서 95만 원 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 원가 회계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건설 자재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고 6.1%, 가공비는 좀 줄이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재고가 15% 줄였을 때, 재고가 15%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 원가를 산출해 보면은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총 건설 비용보다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총 제조 건설 비용보다 매출 원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850만 원으로 비싸게 받아야 되고 평당 가격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재고가 증가할 때는 840만 원꼴 약간 낮게 판매해도 동일한 목표 이익을 내는 거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선택지를 어느 거를 할 거냐?
영업은 우린 그런 거 모르겠고 백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한번 팔아볼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남을 거다 해가지고 재료비 559만 5천 원인데 565만 원 올려, 가공비 150만 원, 그래서 판매 관리비 65만 원, 그래서 780만 원이 원가인데 여기에 마진 80만 원 붙여, 이렇게 돼가지고 860만 원으로 견적냈는데, 의외로 어머, 스루프 쪽에서는 860으로는 깎여가지고 860인데, 그럼 그대로 그냥 합시다. 싸게 제출했네. 발주 주는 쪽에서. 그러면 한 85만 7천 원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욕심을 내서 빨리 더 공사를 더 해가지고 5.3%그 스루프 매출 증가액만큼 동일하게 했을 때 93만 2,830원이 남는다. 종전보다 7만 5천 원 더 이익이 나는데, 요 경우에 증가할 경우에는 제공품이 줄겠죠. 그러면은 기대만큼은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면은 860만 원 계약했을 때 스루풋은 거의 80만 원 남고, 원가 관점에서는 85만 원 남고, 재고 증가했을 때는 거의 90만 원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완성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것만 더 판매하는 거로 했을 때, 아니면은 제공품을 줄였을 때 그 건설 계정을 그렇게 되는 거죠. 매출액은 같은데, 그러면은 스루풋은 94만 5천 원인데 원가 회계 쪽은 93만 원. 그러니까 스루풋 회계 쪽이 이익이 조금 더 나올 것 같다. 제 예측 프로젝트는 조건 질문에 따라, 화디프 질문에 따라 예측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만든 이유는 원가 회계를 버리고 스루풋 회계로 가자는 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과잉 생산하지 말자는 앨런 언니의 얘기를 전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스루풋 회계로 로스 차일드 여사가 주창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